자, 편관과 정관을 보겠습니다. 관성이란 나와 비겁을 극하면서 식상의 극을 받고 재성의 생을 받으면서 인성을 생하는 식친이다. 내가 무토라면 갑을 목을, 내가 신금이라면 병정화를 말한다 그랬죠. 나와 비겁을 극하면서 관극아, 그렇죠? 식상의 극을 받고 식극관, 재성의 생을 받으면서 재생관, 그리고 인성을 생하는 관생인 이렇게 되는 거죠. 나와 비겁의 한계와 범위를 짓는 것이 관성이므로 관극아로 그에 따라 이름과 명예가 따라오며 내 안에서 인생에 대한 생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관성은 식상의 재성이므로 관성의 한계와 범위를 짓는 것이 식상이다. 여자에게 식상은 자식이요 관성은 남편이므로 식극관에 의해 자식이 재성인 아버지를 극한다는 이치다 그랬죠. 네, 나를 극하는 게 자식이니까. 아내의 자식은 식신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식극관, 그래야 아버지를 극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남편을 극하는 거니까 자식의 입장에서 식극관이 되는 거죠. 또한 식상이라는 나의 설기에 의해 이름과 명예, 지위, 직장 등 관성에 해당하는 식친이 따르고 그 안에서 재성의 생을 받는다. 식상이란 나의 설기에 의해 이름과 명예, 지위, 직장 등 관성에 해당하는 식친이 따르고 그 범위에서 주어진다 그런 얘기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적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얘기죠. 나를 극하는 법과 명예 역시 그 안에서의 생이 보장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감당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 극한다는 부분이요, 합충극 세 가지가 있었죠. 법은 울타리와 같습니다. 금 고놓고 그 바깥에와 경계를 거는 것. 그게 법은 나를 통제를 하지만 그러나 개정을 할 수 있죠. 법이라는 거는. 그리고 그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죠. 저희 무력을 사용하는 일 같은 것이 막아주고, 그러니까 무력을 막아주고 그렇게 되니까. 근데 건물 같은 경우, 그리고 강의 뚝처럼 생긴 경우는 법을 개정하듯이 바꿀 수가 없죠. 그 바로 합과 충, 그리고 극의 차이, 이런 걸 좀 한번 다시 되짚어주고, 왜냐하면 관이 나를 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좋다 그런 뜻이죠. 이는 오행의 생극재화가 중화를 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생극의 이치 스스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생이라는 건 극의 범위에서만 존재합니다. 둘이 균형을 이루고, 생양이요 극은 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을 바탕으로 생이 존재하게 된다 그런 의미죠. 참고를 보겠습니다. 편관이란 이름 대신 소위 충살 또는 칠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일방적으로 나를 여기서는 부딪힐 충으로들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나를 충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혹세무민, 즉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는 의미죠.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흉신이라는 편견을 강조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음양오행의 개념과 생극합충의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 운명의 흐름은 물론 기가 흐르는 이치를 깨닫는 데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충살 또는 칠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칠살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냐면 7번째가 편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살이라는 이름을 편관한테 붙여줘요. 7번째 갑소부터 따지면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이 편관이죠. 갑목한테는. 그리고 을목한테는 신이겠죠. 편관이. 그래서 7번째가 나를 충을하는 편관이다. 그래서 이걸 나쁘게, 강하게 또는 이렇게 부딪히게, 충돌하게 이런 의미를 붙여서 칠살, 7번째가 나를 충을하는 살이다. 이래서 칠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흉신이라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편관을.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겁이 왕한 사주에서 이 정편관이 왔을 때 상당히 좋은 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정관보다도 편관을 더 좋게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갑목으로 태어났을 때 경금인 편관이 오면 을목하고 합을 하게 되겠죠. 경을합생 경금. 그럼 갑을목이 왕했을 때 이 경금이 운이 와가지고서 경을합생 경금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금이 오는 것보다 경금이 오는 게 더 좋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을목하고 법제하고 합을 하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경금을 생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흉신이다, 뭐 충살이다, 칠살이다 이런 붙이는 거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선입견이에요. 명리학의 핵심은 오행이 중화를 향해 흐르는 이치를 깨닫고자 하는 것이며 여기에서의 중화는 역의 원리로서 정해져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결론이 정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신, 무슨 살 이런 것처럼 무슨 별 이런 것처럼 정해져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나치게 강한 것에 생을 하거나 지나치게 약한 것에 극을 한다면 이는 중화에서 더욱 멀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 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항상 그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명리는. 그러니까 강하면 약하게 해주고 부족하면 더 보태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중화에 가깝게 되는 거지. 항상 그것을 우리 사주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균형의 이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길흉을 논함의 17의 해석과 사주 구조에 의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 외에 강약의 차이가 따로 정해져 있다거나 혹은 길흉을 나타내는 성분 역시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과 같은 선입견 또는 사행, 즉 요행을 바라면 개인은 물론 명리학 발전에 커다란 저해 요인이 될 뿐이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20년 동안 할 동안에 지나간 20년 동안 지금 30여 년이 좀 넘었으니까요. 20년 동안 할 동안엔 똑같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론을. 근데 지난 10년서부터 이 책을 바꿔 쓰면서부터 이론을 많이 바꿨죠. 그래놓고는 균형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게 바탕에 깔려 있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성분, 길흉 자체가 정해져 있는 성분 같은 거는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명리를 올바로 볼 수가 없게 되죠.